아니, 어쩜 그렇게 감쪽같이 그 추악한 얼굴을 숨기고 이 결혼을 하려 든 거예요? 사부인, 제가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다 제가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생긴 일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부인, 제발 뱃속 애를 생각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부디 용서를 해주세요. 제발요. 인생라디오 사연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리며 인생라디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살의 박혜란이라는 여자입니다. 저는 인생의 첫 연애를 21살에 처음 해봤어요. 그런데 그때 너무 이상한 남자를 만나서 한 3년을 고생했거든요. 그 사람은 게임 중독에 술을 너무 좋아하는 남자였어요. 게다가 잘해줘도 고마운 줄을 절대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제가 헤어지자고 하면 울며불며 매달리고 그 이후 한 달 정도는 또 잘해주는 식이었다니까요. 저도 너무 어리고 뭘 모르고 있던 터라 그렇게 하는 연애가 맞는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야 그건 옳은 방식의 연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말 힘들게 이별을 할 수 있었답니다. 제가 그 인간이랑 헤어질 수 있었던 건 지금의 남편 덕분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같은 학교의 과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저보다 3살이 많아서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선배였는데 그런 그가 저를 구해준 구세주였죠. 나도 너랑 동갑인 동생이 있어. 너 그 녀석이랑 왜 헤어지지 못하는 거야? 내가 좀 도와줘? 내 동생이었으면 그놈을 당장 반쯤 죽여놨을 텐데 싶어. 남편은 학교 다닐 때도 평소에 말수도 적고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선배가 저에게 도와주겠다면서 말을 걸어온 건 큰 충격이었답니다. 선배의 도움으로 저는 당장에 단호한 이별 통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연락이 오면 선배가 대신해서 큰 소리를 쳐주는 덕에 그 미친 인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선배와 저는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 급격하게 친해지게 되었고 과묵한 줄만 알았던 그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점점 서로에게 빠져들게 되었네요.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저희는 커플이 된 것이죠. 사실 복학하고 나서부터 너한테 쭉 관심이 있었거든. 그러다 네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포기했는데 고맙게도 그놈이 너무 개차반이더라. 그래서 내가 널 잡은 거지. 정말? 오빠가 나한테 관심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 했는데. 한 1년 만나고 있는데 오빠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졸업 이후 남자친구는 저의 취업 준비도 도와주고 제가 금전적으로 힘든 시간에도 많은 도움을 줬어요. 본인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코가 석자이나 중에도 저한테 쓰는 돈은 아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비슷한 시기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캠퍼스 커플로 시작해서 직장인 커플로 이전과는 다른 연애를 하면서 서로 추억을 쌓아나갔답니다. 그렇게 3년을 꽉 채워서 연애를 하고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저희 둘 다 이제 어느 정도 회사에서 자리를 잡기도 했고 좀 더 안정적인 우리만의 울타리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에게는 저와 동갑인 여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항상 동생이 너무 철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했었죠. 자기처럼 앞가림도 잘하고 좀 똑부러진 구석이 있어야 하는데 애가 귀하게 태어났거든. 부모님이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아직 철딱서니도 없고 부족한 게 많아.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지 걱정이야, 걱정. 자기 밥만 따라가도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은데 말이야. 에이, 동생도 앞으로 알아서 잘하시겠지. 자기는 지금 졸업하고 회사 다니고 하는 동안 아직도 학생이야. 삼수에서 겨우 들어간 학교인데 때때마다 무슨 놈의 휴학을 그렇게 하는지 취업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지. 저와 동갑인데 아직도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조금 놀랐어요. 하지만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르게 있는 거니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죠. 그리고 남자친구는 말을 이어나갔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인사하러 갈 때 내 동생이 너무 속 없는 소리 한다고 해도 그냥 마음 쓰지 마.
원래 그런 애니까. 에이, 내가 별소리를 다 한다. 걱정하지 마, 오빠. 그런 걸로 마음에 담아두는 성격 아닌 거 오빠도 잘 알잖아. 하지만 우려했던 것보다 다들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그 자리에서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저희 집에서는 오히려 저보다 부모님께서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더 부추기셨고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속전속결로 결혼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저희 부부에게 축복이 찾아왔답니다. 제게 허니문 베이비가 생긴 거예요. 결혼하면 아이 먼저 갖자고 했었는데 저희 부부의 바람이 이루어졌던 것이었죠. 그리고 저는 임신 소식을 시댁에 전하게 되었어요. 어머님, 저 임신이래요. 뭐 임신? 아이고, 그래. 축하한다. 너 애 낳을 때까지 우리 아들이 고생이 많겠네. 엄마, 내가 고생할 게 뭐가 있겠어? 10달 동안 애기 품고 있으니 이 사람이 고생이지. 제가 저렇게 속이 깊고 진국이라니까. 그래, 아가. 이번 주에 할머니 제사인 거 알고 있지? 늦지 않게 와야 한다. 네, 어머님. 절대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날 뵐게요. 축하한다고 하시긴 했지만 어딘지 미적지근한 반응이더라고요. 저는 임신을 하자마자 다니던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일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절대 그만두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그렇게 건강 체질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일을 하다가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너무 속이 상할 것 같아서 남편과 상의를 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네요. 그리고 제삿날이 되었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게 된 저는 조금 일찍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 또한 음식에는 소질이 없고 부족한 면이 많은데 옆에서 보고 배우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어머님은 저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알려주시더니 이내 갑자기 나갈 채비를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 어디 나가시려나 봐요? 내가 약속이 있어서 내가 알려준 대로 준비하면 된다. 알았지? 그럼 하고 있어라. 아, 예. 어머님, 다녀오세요. 저는 제가 음식 준비를 하고 있으면 신우가 올 줄 알았어요. 그래도 제사인데 저 혼자 음식 준비를 다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한두 시간이 지나도 신우는 올 생각이 없는 겁니다. 아직 임신 초기라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혼자서 그 많은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식은땀도 나고 입덧으로 속도 너무 울렁거리고 아주 죽겠는 겁니다. 그래도 처음 맞이하는 제사인데 안 할 수 없는 노릇이라 이를 꽉 깨물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야 어머님과 신우이가 얼굴을 비추었네요. 그런데 신우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우, 집에 기름 냄새가 왜 이렇게 나? 새언니, 환기를 좀 시켜가면서 했어야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열면 되지. 날도 추운데. 예, 아가. 준비는 다 됐니? 저는 정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제사 지내기 직전에 들어와서는 음식 준비가 다 됐는지 물어보고 또 환기를 안 시켰다고 궁시렁거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더군요. 그런데 들어보니 두 사람은 어디 무슨 마사지샵에서 이용권이 당첨이 되었는데 둘이서 거기를 다녀왔다는 겁니다. 주방에서 둘이서 히히덕거리면서 말하는 걸 듣고는 알게 되었어요. 엄마, 그래도 집에 호구 하나 들어와서 앞으로 엄마 고생 안 해도 돼서 너무 좋다. 그치? 나 이번 기회에 그 마사지샵 회원권 끊을까 봐. 좋은 데라 그런지 확실히 다르다. 엄마도 너무 좋지? 그걸 말이라고? 내가 그동안 제사 준비 쇠가 빠지게 했던 거 생각하면 울분이 나와서. 앞으로 나도 고생 끝이네. 저한테 모조리 떠넘겨 놓고 임신한 며느리를 두고는 둘이서 호화스럽게 마사지를 받고 왔다는 사실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답니다. 어머님과 신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거라고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냥 저를 호구 잡았다고 좋아하는데 그 말에 얼마나 상처를 받고 또 충격을 받았는지 모른답니다.
그날 제사를 잘 지내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그만 잠시 정신을 잃게 되었어요. 계속 몸이 좋지 못하더니 결국 사단이 난 거였죠. 황급하게 달려간 응급실에서는 아이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무리를 해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환자분께서 지금 임신 초기이신데 너무 무리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어디 등산이라도 다녀오셨어요? 아, 오늘 저희 집이 제사라 제사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서러운 마음에 남편에게 오늘 있던 일들을 사실대로 말했어요. 뭐? 그 많은 걸 당신 혼자 다 했다고? 저는 흐르는 눈물이 주체가 되지 않았고 남편은 화를 씩씩거리면서 내더니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서 따지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몸이 약해서 일도 그만둔 애한테 그 힘든 일을 전부 시켰다고요?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그럼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는데 내가 그걸 전부 다 하랴? 이제 나도 넘겨줄 때가 됐잖아. 그리고 내가 너 임신하고 혼자서 김장도 100포기를 한 사람이야. 네 할머니가 뭐 어디 하나 도와주신 줄 알아? 노인정 가서 맨날 화투나 치고. 나도 다 해본 일이야. 어디서 엄살을 떨어? 남편이 한마디를 하자 오히려 더욱 적반하장인 거예요. 제가 제발 그만하라고 손짓을 하니 남편은 대충 마무리를 하고 끊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정말 몰랐는데 신우와 어머님의 텃세 아닌 텃세가 너무 심한 거예요. 아이까지 임신한 저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었다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이 출근을 한 시간에 어머님과 신우가 저희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둘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득달같이 제게 이러는 겁니다. 너는 우리끼리 있던 일을 곳에 네 남편한테 쪼르르 가서 다 일러 바치니? 그렇게 나를 못된 시어미로 만드니까 속이 시원하냐? 내가 언니 저럴 줄 알았다니까? 엄마, 그러니까 굳이 잘해줄 필요가 없어. 별 수 없이 남이라니까? 내가 그랬잖아. 어쩜 모녀가 둘이 똑같은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두 모녀가 저런 발톱을 숨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봤을 거예요. 모르고 있던 제가 멍청했던 거죠. 그 이후 임신 기간 동안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는 무탈하고 사랑스럽게 태어나줬어요. 남편을 많이 닮은 아들이었답니다. 아이는 제가 낳았지만 어쩜 저럴 수 있나 싶을 만큼 예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았죠. 하지만 임신과 육아는 전혀 다른 부분이더라고요. 아이가 커갈수록 더 예쁘긴 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산후 우울증 때문에 한참 고생을 했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와 하루 종일 씨름을 한다는 게 보통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산후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있던 남편은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현우는 며칠 엄마한테 맡기고 우리 둘이 여행 좀 다녀오는 거 어때? 여행? 너무 좋지. 근데 어머님이 봐주시려고 할지 모르겠네. 걱정하지 마. 우리 사정 말씀드리고 양해 구하면 분명히 엄마도 오케이 해주실 거야. 그리고 집에 미주도 있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 걔가 철딱서니는 없어도 그래도 고모인데 옆에서 잘 돕겠지. 결혼하자마자 임신하는 바람에 당신 너무 고생만 했잖아. 그래도 남편이 제 마음을 알아줘서 참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둘이서 2박 3일의 짧은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러 시댁에 선물을 사들고 갔죠. 근데 어머님이 제게 그러시는 겁니다. 아들한테 얘기 들어서 알고 있는데 산후 우울증인가 뭔가 그거라며? 그게 정말이니? 어머님, 그게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뭐하지만. 예, 맞아요. 요즘 애들은 참 그렇게 약해 빠져서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 나는 젊어서 애 낳고 몸도 안 풀린 상태로 밥 매러 다니고 했는데 말이야. 너는 산후조리원인지 뭐인지 거기도 한참 있으면서 젊은 사람들 하는 건 전부 다 하지 않았냐?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곤 이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남편이 따박따박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너는 집에서 애 키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우울증이 올 수가 있는 거니? 다 배가 불러서 하는 소리야. 약해들 빠져가지고. 엄마, 우울증이시라잖아.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또 오빠한테 엄마 흉볼라? 엄마도 알잖아. 옆에 있는 사람 쓰레기 만들어버리는 선수인 거. 아이고, 그래. 내 정신 좀 봐. 그걸 그새 잊었네. 애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네. 내가 현우 며칠 보니까 애기도 순해서 손도 안 가던데. 새언니, 지난번부터 느꼈는데 엄살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제 친구들만 봐도 다들 무리 없이 애기 잘만 키우던데 언니만 유독 유난인 느낌이 좀 있긴 해요. 두 사람의 말에 저는 어떤 대꾸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면 제가 절대 이해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막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한테 그래도 잘 다녀왔냐는 한마디만 하면 될 일인데 그렇게 굳이 사람 속을 박박 긁다 못해서 피가 나오게 해야 속이 시원했을까 싶어요. 게다가 말리는 신우이가 밉다는 속담은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신우가 옆에서 한마디 거드는 게 훨씬 얄밉고 속이 뒤집히더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시댁 식구들이랑 부딪히지 말자는 생각이었어요. 남편에게도 오늘 일을 말하니 그러더라고요. 엄마도 별 수 없이 옛날 뿐이라 요즘 사람들 이해 못하셔. 이번에 여행 가서 한 생각인데 그냥 내가 한 3개월이라도 육아휴직을 잠깐 쓸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돈도 돈이지만 당신 계속 힘들어할 거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아서. 남편이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육아휴직을 쓰지 않으려고 일부러 제가 회사를 그만둔 것도 있었는데 먼저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참 감동이더라고요. 남편은 결국 육아휴직을 3개월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신우가 저희 집에 뭘 가져다 주러 잠시 들렸는데 집에 자기 오빠가 있는 걸 보고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오빠가 이 시간에 어떻게 집에 있는 거야? 오늘 연차 쓴 거야? 아, 그게 네 새언니가 너무 힘들어해서 육아휴직 썼어. 길게 쓴 거 아니니까 괜히 엄마한테 말하지는 말고. 엄마 아셔봤자 좋을 거 없으니까. 알겠지? 새언니는 좋겠네. 힘들다고 말만 하면 여행 데리고 가지. 육아휴직 써가면서 같이 애 봐주지. 오빠도 참 대단하네. 신우가 남편이 육아휴직을 쓴 걸 알게 됐으니 좋은 꼴을 면하긴 힘들겠다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에 어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불쑥 찾아오신 겁니다. 당황한 저에게 말하시더군요. 아니, 애 하나 키우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남자를 휴직하게 만들어? 너는 생각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엄마, 그만하세요. 그리고 휴직한 건 저한테 뭐라고 하셔야죠. 제가 원해서 하게 된 휴직이에요.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들, 너 가만히 있어. 너는 남편이 휴직한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릴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게니? 남자 앞길 막을 일 있어? 요즘 뉴스 보니까 남자가 휴직하면 진급길 막힌다고 하던데 너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지? 내가 못 살아. 너는 당장 휴직 취소하고 회사로 돌아가. 어머님이 집에 오자마자 소리를 치시는 통에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딱 기절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남편은 어머님이 떠나신 뒤 저에게 더 이상 자기 집 식구들이랑 최대한 마주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남편이 저한테 그러겠나 싶었네요. 그 이후 저희는 몇 년간 꼭 필요한 연락이 아니면 잘 만나지 않고 지냈답니다. 그렇게 5년 정도 흘렀을 거예요. 신우는 그 사이 아직도 직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고 연애는 하는 족족 얼마 가지 못하고 헤어지면서 허송세월을 하면서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오빠로서 그런 동생을 걱정하는 눈치였죠. 아가씨도 곧 좋은 사람 만나고 결혼도 잘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어려서도 그렇게나 손이 많이 갔는데 그놈은 나이를 먹어서도 이렇게 걱정만 끼치네.
그리고 얼마 뒤였어요. 신우는 취업을 하고 나서 이번엔 직장을 잘 다니는가 싶었거든요. 근데 한 6개월쯤 지났을까요? 회사 생활이 자기와 맞지 않는다면서 그만두고 갑자기 대학원에 다니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 자리를 요즘 구하는 게 쉽지가 않은지라 그만둔다고 하길래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관심을 주지 않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남편이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미주 이번에 대학원 간다고 하잖아? 어느 학교로 가나 했더니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더라고. 걔가 차도 없이 통학이 만만치 않아서 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지내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될까?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너무 아찔하더라고요. 저한테 무슨 꼴을 보이려고 이 집에 들어온다고 하는지 순간 막막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신우를 받아주고 싶어하는 눈치인 거예요. 정말 혹시라도 그 녀석이 당신 못 살게 굴면 내가 나서서 책임지고 못하게끔 할게. 그러니까 당신도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줄래? 그래도 애가 우리 현우한테는 잘하잖아. 제가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있어서 자주 보는 건 아니었지만 저한테는 못되게 굴어도 그래도 우리 아들한테는 제법 잘해주는 편이었거든요. 길어야 한 학기라고 했으니 저는 결국 못 이기는 척 알겠다고 했답니다. 정말 딱 한 학기까지야. 그 이상은 나도 정말 안 돼. 당연하지. 미주가 지금 대학원 다닌다고 수중에 돈이 넉넉치 못해서 그런 거야. 당신이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그 녀석 아주 함부로 못하게 철저히 교육시킬게. 그렇게 저희는 불편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신우는 본인이 먹은 것은 설거지도 잘하는 등 집안일을 꽤나 잘 돕더라고요. 남편이 하도 잔소리를 단단히 했던 터라 그랬을 겁니다. 하는 척이라도 하지 않으면 지도 곤란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났을 때였을까요? 자기 오빠가 더는 본인의 행동을 감시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채고 그때부터는 다시 본색을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업무 특성상 출장이 잦은 편이었는데 남편이 집을 비우는 날이면 저에게 시집살이를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빨래를 잘못했다면서 옷이 이염이 된 걸 물어내라고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새언니, 내가 이거 이렇게 빨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했잖아요. 이거 옷이 왜 이런 건데요? 아니, 이거 아가씨가 빨래통에 넣어놨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딱 봐도 다른 옷이랑 같이 빨면 안 되는 거 몰라요? 빨래하기 전에 골라내고 했었어야지. 이게 뭐야? 눈이 있으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손빨래 해야 한다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나한테 미리 말을 했었어야죠. 그만 소리 지르고 이리 내봐요. 복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게요. 왜 나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 했네 만에 이러는 건데요? 내가 새언니 아랫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걸 새언니가 무슨 수로 복구한다는 건데요? 어떡해. 이거 비싼 건데. 진짜 속상해 죽겠네. 자기가 저한테 조심해서 세탁해달라는 이런 반구의 말도 없었으면서 괜히 저를 쥐잡듯이 잡는 겁니다. 너무 황당했어요. 손빨래가 필요하면 미리 말을 하던가.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인데 본인이 스스로 해야지. 그런 것까지 제가 해줘야겠냐고요. 일을 그르친 건 본인이면서 저에게 서열 정리를 해가면서 수직적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 꼴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작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쫓아오신 겁니다. 신우이가 자기 엄마한테 우는 소리를 하는데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예, 우리 딸이 얼마나 속상하면 나한테까지 전화를 했겠어. 어? 집에서 먹고 노는 애가 이 빨래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게 어디 자랑할 일이야? 딱 봐도 손빨래 해야 하는 걸 그냥 냅다 돌려버리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이래서 없는 집 애들을 집에 들이는 게 아닌데. 네가 이런 비싼 옷을 본 적이 없어서 그렇구나. 맞네, 맞아. 새언니가 이런 비싼 재질의 옷을 어디서 봤겠어? 우리 집에 처음 인사하던 날 입고 있던 옷 생각나지?
나였으면 쪽팔려서 그런 옷 절대 못 입을 텐데. 철판도 두꺼워. 그래. 그때 생각난다, 생각나. 아이고, 나는 어디 마실 나갈 때도 그런 거 안 입을 텐데. 그래요, 아가씨. 제가 실수한 거 인정할 테니까 두 분 다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엄마, 저거 봐. 오빠만 없으면 나한테 저렇게 명령질이라니까. 아주 무서워 죽겠어. 얘, 너 어디 손윗 사람한테 명령지르라고 앉아있어? 아주 다시 한 번 더 이러기만 해. 그땐 진짜 호되게 혼날 줄 알아. 알겠어? 어디 기세등등해서 어깨를 쭉 펴고 싸가지 없이. 두 사람이 저한테 쌍으로 난리부르스를 부리는데 너무 황당해서 더 이상 할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신우가 저희 집에 온다고 했을 때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만큼이나 빨리 일이 터질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봤자 어머님의 화만 돋구게 될 것 같아서 그냥 말하지 않고 있었네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 신우이가 빨래를 저에게 휙 던지며 말하더라고요. 새언니, 이번엔 잘 보고 세탁해요. 알았어요? 아무튼 지난번처럼 또 그랬다만 봐요. 진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요. 알았어요? 저한테 완전 갑질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란다에 있던 남편이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곤 신우에게 말했죠. 너, 네 새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그리고 뭘 또 지난번처럼 그런다는 건데? 나 없는 동안 무슨 일 있었어? 오빠 거기 있었어? 아니, 별일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뭔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내가 들어보고 판단할게. 어쩐지 네 새언니 표정이 안 좋더라니. 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아, 여보, 그게 아니라 아가씨가 내놓은 빨래를 손세탁했어야 했는데 내가 실수로 그냥 세탁기에 모조리 돌려버렸어. 그것뿐이야. 그래, 오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다 새언니가 실수해서 그런 거야. 왜 나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야, 임마. 새언니가 네 손빨래까지 해줘야겠어? 손빨래가 필요한 게 있으면 직접 해야지. 그걸 왜 새언니 탓을 해? 네가 어린애도 아니고 말이야. 너 언니한테 사과해. 오빠, 나 지금 논문 쓰느라 바빠서 직접 못한 건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네 새언니는 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에도 알바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면서 학교 다녔어. 30도 훌쩍 넘긴 애가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애처럼 굴 거야? 내가 못 살아 정말. 너 설마 엄마까지 대동해서 새언니 힘들게 한 건 아니지? 아니거든. 오빠랑 얘기하기 싫어. 남편이 대신해서 신우이를 혼내주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신우가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고 저는 시어머님이 오셔서 제게 어떻게 굴었는지까지 다 말을 했어요. 당신,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진작 말을 했었어야지. 혼자서 그렇게 속 끓이고 있었던 거야? 저 녀석 아직 철들려면 멀어도 한참 멀었다. 미안해, 여보. 엄마가 갑자기 불쑥 찾아와서 당신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겠다. 또 얼마나 당신을 들들 볶았게 했어. 나 정말 너무 서럽고 속상해서. 그래도 여보가 내 마음 알아줘서 좀 풀려. 또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곧장 이야기해. 내가 이 집에 있는 동안 저 녀석 버릇을 아주 싹 다 고쳐놓을 거야. 가장 가까운 남편이 너무 든든하게 제 편에 서서 이야기해주니 참 고맙고 좋더라고요. 그 이후로 신우이는 잠잠한가 하면 한 번씩 사람 속을 뒤집어 놓았고 그럴 때마다 남편이 나서서 잔소리를 해줬어요. 어머님께도 직접 전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말해주었죠. 엄마, 이 집에서 있는 일은 제 선에서 해결할 테니 관심 끄시고 여기 연락 없이 찾아오지도 마셔요. 엄마가 미주를 그렇게 오냐오냐 하시니까 저 녀석이 아직도 철이 안 들어서 저러는 거예요. 남편이 이런 식으로 아예 어머님이 이 집의 일에 관여하지 못하게끔 원천 봉쇄를 해주니까 그나마 지낼만 했답니다.
그렇지만 어머님의 호통을 전부 피할 수는 없었어요. 한 번씩 전화를 하셔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신우가 싹 다 일러 바치고 있는 거였죠. 저는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도 어디 한번 너랑 똑같은 신우랑 시모 만나서 어디 한번 개고생해봐라. 그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욕을 몇 번이나 하면서 스스로를 다스렸네요. 한 번은 우리 아들과 함께 하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에서 신우를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분명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모르는 척을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뭐지 싶었는데 그때 저희 아들이 고모를 불렀어요. 엄마, 저기 고모다, 고모. 그런데 신우이는 우리 아들이 부르는 걸 분명 들었을 텐데도 못 들은 척을 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옆에 누군가와 함께 있었는데 지금 새로 만난다는 사람인 것 같아 보였어요. 저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신우에게 물어봤어요. 아까 낮에 마트 앞에서 저랑 현우 보시지 않으셨어요? 옆에 있던 사람은 지금 새로 만나시는 분이신가 봐요. 몇 살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고요? 새언니는 저한테 지금 그런 걸 물어보실 낯이 있으세요? 아니, 정말 남자친구 보는 앞에서 쪽팔려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하고 있으면서 저를 부르면 어떡해요? 남자친구가 보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무리 집 앞이라지만 좀 격식을 갖추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꼴을 하고 부르고 싶었나 몰라 참 정말. 신우가 하는 말이 너무 가관인 겁니다. 제가 차림이 너무 누추해서 쪽팔려가지고 모른 척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 대단하게 꾸미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 하원 갈 때는 항상 깔끔한 차림으로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쪽팔렸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어요. 아가씨, 제 차림이 뭐가 어떻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입고 있던 그 옷, 아가씨 오빠가 사준 거예요. 현우도 옆에 있었는데 그건 아니죠. 어디서 브랜드도 없는 걸 사줘서 그걸 또 좋다고 입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대답을 하고 있어요? 내가 동갑이라고 뭐 친구라도 되는 줄 알아요? 손 아랫사람이면 아랫사람답게 굴어요. 어디 버릇없이 말대답을 해 말대답을. 신우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제가 이건 아니라고 입 바른 소리를 하면 늘 손윗사람 타령을 하면서 저한테 말대답을 하지 말라고 했었죠. 실제로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뚜껑이 열리는지 모른다니까요. 하지만 싸가지 없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한숨 한번 크게 쉬고 말았습니다. 신우가 또 얼마나 얌체 같은지 제가 또 필요하면 새언니 하면서 콧소리를 내는데 진짜 이 말을 확 쥐어받고 싶었다니까요. 그리고 신우는 남성 편력이 있는 스타일이었어요. 누구를 새로 만날 때마다 저한테 일일이 보고하는 게 아니니 어떤 남자를 얼마나 만났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지만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남자를 갈아치우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항상 남자를 볼 때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동네에 얼마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등등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봤죠. 남자친구랑 사이가 좋을 때면 우리 오빠가 이번에 무슨 차로 바꿨네 어쩌네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도 종알거렸으니 말 다 했죠 뭐. 그러던 어느 날은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새언니, 저도 이제 이 집에서 나가려고요. 저 결혼해요. 어머, 정말이요?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이랑 결혼까지 하나 보네요. 축하해요, 아가씨. 신우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어디 결혼 생활이 그렇게 녹록할 줄 아나. 나갈 거면 지금 당장 나가라 하고 생각했죠. 그런 제 생각을 알 리 없는 신우이는 신이 나서 제게 남자 자랑질을 해대는 겁니다. 남자친구 집안이 엄청 대단하거든요. 아버님 되실 분이 의류 사업을 하시는데 올해 상장이 됐어요. 저도 이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산다고요. 언니, 속으로 부럽다고 생각하고 있죠? 신우의 말을 들으니 솔직히 조금은 부럽다는 생각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남자를 그렇게 밥 먹듯 갈아치우더니 결국 부자 남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는구나 싶었네요. 그럼요. 부럽네요. 아가씨 정말 잘 됐네요. 남자친구랑 결혼하면 굳이 대학원 마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취직은 더 필요 없으니 그냥 결혼해서 편하게 살려고요. 저는 이렇게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취직도 알아서 잘 가는데, 언니는 나랑 동갑인데도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오빠는 언니가 앞가림 잘한다, 어쩐다 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오빠도 어리숙해서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니까요. 안 그래요? 본인이 좋은 집으로 시집을 가면 가는 거지. 왜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도 순간 욱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가씨는 참 속도 없고 본인 집안 별로라는 소리를 대놓고 하네요. 오빠 욕하는 게 결국 본인 얼굴에 침 뱉는 꼴밖에 안 되는 거란 거 몰라요? 어쩜 그렇게 어려도 한참 어린지 모르겠네요. 남편만 보면 결혼을 잘한 것 같다 싶다가도 아가씨 그런 걸 보면 이 결혼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싶어요. 제가 한마디 하니 화르륵거리면서 뭐라고 난리를 부리는데 어차피 이제 시집 가면 볼 일도 거의 없고 저도 이판사판이었습니다. 제가 고자세로 나오니 신우는 지분에 못 이겨서 밖으로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였어요. 남편도 출근하고 아이도 등원시켰겠다.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가 발견된 겁니다. 제가 사용한 게 아니니 당연히 이걸 쓸 사람은 신우밖에 없었죠. 그런데 테스트기를 자세히 보니 선명하게 두 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임신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신우가 임신을 해서 결혼을 서두르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속으로 아주 꼴 좋다고 생각했죠. 왜냐면 평소에 어머님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아주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었거든요. 요즘 여자들은 정조랑 정절이 없다면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여자들만 봐도 혀를 차고 욕을 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은 요즘 애들이랑 다르다면서 은근 그걸 가지고 자랑식으로 말했는데 속도 위반으로 결혼한다는 걸 알게 되면 뭐라고 생각할까 싶더군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어머님의 생신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한정식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신우의 임신을 폭로해버릴 생각으로 벌써 신이 나 있었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신우는 그날 가족들이 모두 모여있는 자리에서 결혼 발표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랑 새언니. 저 결혼할 사람 생겼어요. 새언니한테는 귀뜸을 살짝 했는데 의류 사업을 하는 집안이고 이번에 상장했거든요. 남자친구 집안에는 인사드렸는데 다들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조만간 인사 올게요. 축하해주세요. 신우는 어깨가 귀까지 올라가서는 의기양양하게 말을 하더군요. 부자 집안 남자랑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머님도 입이 귀에 걸려서 좋아 죽는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네가 결국엔 좋은 집안을 하나 물었구나? 역시 내 딸이야. 이렇게 똘똘하다니까. 네가 또 요즘 애들이랑 다르게 정조가 있잖니? 있는 집안이라 그런 걸 분명 알아봤을 게야. 아가씨 다시 한번 축하해요. 그런데 어머님, 정존이 뭐니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가씨, 뱃속의 아기는 왜 말씀 안 하세요? 그거 먼저 축하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너 지금 뭐라는 거니? 뭐? 뱃속의 아기? 참나, 어이가 없어서. 우리 딸이 어떤 앤데 그런 말을 해? 저의 폭로에 시모라는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고 어이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 순간 신우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쐐기를 박을 생각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 들었어요. 어머님, 이게 요즘 나오는 임신 테스트기예요. 제가 쓴 건 아닌데 저희 집에서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럼 이게 누구 거일 것 같으세요? 그리고 여기 선명하게 두 줄 보이시죠? 이게 임신이라는 뜻이에요. 이래도 정조가 어쩌고 하실 수 있으세요? 새언니,
지금 뭐 하는 짓이세요?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는 건데요? 미주야. 너 지금 이게 사실이라는 거야? 너 진짜 임신했어? 신우가 눈물을 그렁거리면서 말하는데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 더 했어요. 아니, 제 집에서 제가 청소하는데 쓰레기를 허락받고 봐야 하나요?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걸 본 거예요. 아가씨 물건 뒤진 게 아니고요. 그제서야 시모는 나라 잃은 얼굴을 하고 망연자실해 있고 신우는 눈물이 터져서 자리를 빠져나가더라고요. 둘이 그렇게 쿵짝이 잘 맞아서 제 속을 뒤집어 놓던 걸 한 번에 복수한 것 같아서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리고 어디 혼전 임신으로 하는 결혼이 순탄할까요? 물론 잘 지내는 집안도 분명 많겠지만 거기엔 엄청난 희생과 노력이 따르는데 제 손으로 속옷 빨래 한 번 해본 적 없는 시누이가 과연 얼마나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싶었네요. 그 후 울며 겨자 먹기로 상견례 일정까지 잡혔는데 신우는 제게 상견례 자리에는 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새언니, 그렇게 후줄근하게 하고 올 거 뻔하니까 그냥 오지 마세요. 새언니 차림을 보고 저도 그렇게 격떨어지는 사람으로 오해받으면 어떡해요? 어떻게 잡은 사람인데? 쪽팔리니까 오지 마세요. 알겠어요? 저도 어차피 그런 자리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이왕이면 결혼식도 오지 말라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지 새끼를 뱃속에 품고도 그렇게 못되게 굴고 싶을까 싶었다니까요. 그러던가 말던가 저는 상견례에 가지 않겠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성화인 겁니다. 미주, 걔가 심통 부리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같이 가야 면이 살지. 당신 기분 나쁜 거 알겠는데 하루만 참고 같이 다녀오자. 남편이야도 같이 가자고 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다녀왔는데 그날 먹은 게 체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시모랑 신우가 가면을 쓰고 콧소리를 내는 걸 듣는데 어찌나 속이 미식거리던지요. 상대방이 있는 집 자식이라고 온갖 교양 있는 척을 다 하는데 그 꼴을 보니 괜히 갔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결혼식 날이 되었답니다. 저는 그날 한복을 입고 갔는데 저에겐 너무나 의미 있고 소중한 옷이었죠. 재작년에 돌아가신 엄마께서 제가 결혼할 때 직접 만들어주신 한복이었어요. 엄마는 갑자기 찾아온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하시다가 떠나셨는데 그 한복을 볼 때마다 엄마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울었거든요. 제 결혼식 때도 그렇고 아이 첫돌 때도 그렇고 큰 행사가 있으면 항상 이 한복을 입었어요. 요즘 나오는 세련된 한복이랑은 다소 거리가 있지만 저한테는 너무 예쁘고 소중한 옷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식장에 도착한 저를 시모가 먼저 봤는데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너 내가 신신당부하지 않았어? 그 한복 여기서 다 벗겨버리기 전에 가서 세련된 걸로 입고 와. 여기가 어디라고 그렇게 후줄근한 한복을 입었어? 누구 망신 줄 일 있어?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이게 뭐가 어떻다고 그러시는 건데요? 제가 옷도 어머님한테 허락받아가면서 입어야 해요? 제가 가만히 당하고 있을 줄 알았는지 맞받아치니까 당황해 하더라고요. 시모는 분에 못 이겨서 씩씩거리고 있었고 저는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신우한테 얼굴을 비춰야 하니 신부 대기실로 향했어요. 자기 친구들이랑 사진을 찍고 있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제 손목을 붙잡고 사람이 없는 메이크업실로 저를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게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나 개쪽 줄라고 장난하는 거죠. 여기가 어디라고 이딴 쓰레기 같은 한복을 입고 오는 건데. 아니, 한복 사 입을 돈이 없으면 오늘 같은 날 좋은 데서 빌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짜 쪽팔려서 못 살아. 우리 시댁에서 그 차림새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그리고 가족석에 앉지 말고 저 뒤에 혼자 있어요. 알겠어요? 저는 화가 날 대로 나서
그런 신우에게 기죽지 않고 대꾸를 해줬어요. 아니, 옷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러는 건데요? 좋은 날 굳이 이러고 싶으세요, 아가씨? 그리고 제 한복이 얼마나 의미 있는 옷인지 모르잖아요. 이거 저희 돌아가신 엄마가 저 결혼 때 입으라고 직접 만들어주신 거라고요. 이미 죽은 사람이 만들어준 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구질구질한 걸 끌어안고 살아요? 나 같으면 당장에 내다 버렸어. 쪽팔린 줄 알아요, 제발.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던 메이크업실 안쪽에 있는 피팅룸에서 아가씨의 시어머니 되실 분이 나오시는 거였어요. 저희의 모든 대화를 들은 신우이의 시어머니는 순간 저를 보면서 눈물이 그렁그렁거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 한복을 붙잡고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 이후 신우의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너무 깜짝 놀라버렸답니다. 갑자기 신우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지르시기 시작했어요. 너 그런 애였어? 어떻게 새언니 되는 사람한테 말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니? 네가 그렇게 말을 하고도 사람이야? 참하고 좋은 아이인 줄 알고 결혼 허락했더니 아주 가관이구나. 저는 너무 놀라서 제가 되려 신우 시어머니를 말리게 되었어요. 바깥에 있다가 소란스러워서 들어온 시모도 이 상황을 전부 보게 되었어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답니다. 아침부터 공들여서 세팅한 신우의 신부 머리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고 급히 수습을 해서 결혼식은 어찌저찌 잘 넘어가게 되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신우이의 시어머님과 잠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당신께서도 본인 어머니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한복으로 결혼도 하고 돌잔치도 지내고 하면서 큰일이 있을 때마다 그 옷을 입었는데 그 당시 시어머니께서 때때마다 간섭을 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집살이 한번 호되게 하셨는데 당신의 과거가 생각나서 순간 욱하는 마음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미 하객들이 다 온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식을 진행하긴 했는데 이것들 돌아오면 혼인신고하기 전에 이 결혼 물을 거예요. 아니, 어쩜 그렇게 감쪽같이 그 추악한 얼굴을 숨기고 결혼까지 하려고 드는 건지. 그 이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신우 부부는 신우의 시어머님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둘은 결국 결혼을 물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었고 사실 신우의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임신 소식을 숨기고 결혼했던 거랍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신우를 며느리로 받아줄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우리 시부모가 신우의 시부모한테 가서 고개를 숙여 사과하게 되었어요. 이게 다 제가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생긴 일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부인. 아니 거기서 자기 새언니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내가 기가 차서. 너 그동안 나한테 그런 모습을 어떻게 숨겼니? 그리고 애까지 있으면서 심보를 그렇게 쓰고 싶어?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임신한 건 왜 숨겨? 너 나한테는 그렇게 네가 요즘 애들이랑은 다르다고 뭐 하더니 뭐? 혼전 임신? 가당치도 않다.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이지. 사기 결혼. 사부인, 그것도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애를 잘못 가르쳐서. 아니, 나한테는 됐으니 너는 네 새언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해라. 듣는 내가 다 서럽고 북받쳐서. 너 그동안 네 새언니 되는 분한테 줄곧 그래왔겠다. 어머님, 정말 아니에요. 오해세요. 하지만 이미 마음이 돌아설 대로 돌아선 신우의 시어머님은 화가 잔뜩 나서 더 이상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꼬장꼬장하던 시모도 돈 앞에서 장사 없었죠. 돈 있는 사람 앞에서 결국 머리를 조아리고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신우는 저에게 와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새언니, 그날은 정말 미안했어요. 언니한테 그렇게 의미 있는 옷인 줄도 모르고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언니,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 집에 가서 알아서 잘 살라고 대답해 주었죠. 신우의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한들 저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속으로 너랑 똑같은 신우 만나서 고생해보라고 생각했었는데, 심해부되는 분이 시집가지 않은 누나가 있었던 겁니다. 시댁에서 신접살림을 차렸던 신우는 정말 제 바람대로 본인이랑 똑같은 신우를 만나게 되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그래도 점잖으셨는데 그 신우는 히스테리가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우도 심해부도 O형인데 태어난 아이가 B형이라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태어난 아이는 신우가 전 남친이랑 잠시 재회를 했을 때 생긴 아이였던 거죠. 결국 이 사실이 알려지고 신우는 아이를 데리고 영락없이 이혼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는 한참을 방황하다가 아이가 커가면서 정신을 차렸는지 지금은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저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욕하더니 자기 애가 아프거나 하면 너무 급하다면서 저한테 종종 전화를 했는데 불쌍한 마음에 몇 번 도와주기는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마저 제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있고 저와는 거의 인연을 끊다시피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저는 그 이후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다시 취업을 해서 워킹맘으로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요. 제 사연 들으신 분들이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더 파이팅 하면서 살아갈 것 같아요. 오늘의 인생라디오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